제가 미성년을 이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논문을 요약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건데 워낙에 이제 미성년 읽은 지도 오래되고 그래도 그냥 논문은 어쨌거나 체계적으로 쓴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쭉 찍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작품을 새로 읽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자, 이게 마음이 내킨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읽어주지 하고 뭐 휘리릭 읽을 수 있는 볼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두께가 아니어서 글자도 이렇게 빡빡하고 그래도 이제 뭐 대충 훑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학부 전공 대학원 수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 작품에 좀 관심이 갈 때나 다룰 수 있는 작품인지라 제가 수업도 한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꼼꼼하게 다시 읽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그럴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인물 계보를 한번 뒤져보는데 이렇게 노트입니다. 저는 지금 전임 교수도 되지 않았고 혹은 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교수라고 할 만한 연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트를 이 노트도 이제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뭐야 미성년 노트도 계속 갱신하면서 이제 이 논문까지 왔는데 아마 미성년 연구를 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참에 그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약간은 번외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르실로프 집안인데요. 너무 복잡해요. 아르까지 안드레비치 베르실로프. 근데 이제 이거는 생부를 따르는 거고요. 아르까지 마카로비치 돌고루키 하면 이건 이제 법률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귀족 베르실로프의 사생아이기 때문에 이제 아르까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수기의 저자이자 주인공이고 19살에 이제 그 미성년인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약간 좀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대학을 안 가겠다 하고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그 아버지를 그 만난 9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써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나에게는 나만의 이념이 있다 그거는 무엇이다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고 갈 거고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베르실로프인데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베르실로프입니다. 50세 정도로 거의 한 46세, 8세 이제 요 정도인데요. 되게 이제 지주 귀족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관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주제 넘은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 바람에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플롯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고 이제 젊은 시절에 그 파나리오토바라는 상류층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있어요. 아들 이름은 제가 물음표를 쳐놨고 대신에 이제 시종무관이고 아들이 그렇다고 이제 나오고요. 그 딸은 안나 베르실로바에서 이제 22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부인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고 상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행랑채 처녀인 이제 18살 소피아와 사랑에 빠져서 아르까지 우리 주인공인 아르까지와 리자 해서 이제 아들 딸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슬로프의 자식은 4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엠스가 독일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엠스가야 이스토리아. 근데 엠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독자 입장에서 그렇게 막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그 베르슬로프가 아흐마코프 집안하고 교류하던 중에 아흐마코바와 연애 형각을 벌이게 되고 아흐마코바에게는 의붓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붓딸이 리지아 아흐마코바 대충 이제 이런 이름인데 이 리지아 아흐마코바가 그 베르실로프의 아이를 낳았다는 썰이 있어요. 이거가 이제 스제벨코프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썰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제가 지금 밥을 해야 돼가지고 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세르게이 공작의 딸인 걸로 그렇게 임신된 걸로 이제 밝혀지고요. 베르실로프는 의로운 마음에서 이 리지아의 말하자면 추문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그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지랖 관대함이 이제 오지랖으로 판명되는 이제 그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정신 없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결국에는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에 베르실로프가 다 끼어 들어가 있고, 자, 현재는 아흐마코바 부인이 유산 문제 때문에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는데, 이 아흐마코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피아 농노 처녀였는데 이제 아줌마가 된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자살 미수 사건, 뭐 자해 사건 이런 걸 이제 벌이다가 결국에는 소피아에게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플롯을 보면 옷차림 되게 화려하고 낭비벽도 심하고 말투도 이제 현학적이고 이런 걸로 이제 아르까지가 지적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그 서구주의 사상을 체화한 러시아 귀족의 전형이자 도스토옙스키의 이른바 분열된 주인공의 이제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베르실로프는 제가 좀 이따가 막 디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처였던 파나리오토바는 말씀드렸듯이 상류층 출신이고 이제 빨리 죽었고 아들 딸 하나씩 남겨놓고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 안드레예브나는 농노 출신의 이제 그 말하자면 베르실로프의 후실인데요. 온순하고 겸허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인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배로 나왔지만 자기 아들은 이제 귀족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르까지에게도 높임말을 씁니다. 마치 그 옛날에 이제 왕비들이 세자한테 높임말 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실로프의 이러이러한 것들에도 되게 관대하다. 이거를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성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 신분사회의 그 여러 가지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이야기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에게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마카르 이바노프 돌고루키라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베르실로프 집안의 농노면서 정원일을 담당했는데 50살의 나이에 18세의 소피아와 정월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소피아가 주인 어른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져가시오 이제 말하자면. 근데 이 표현도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제 그거에서 뭐 프리마 녹테 신혼 초약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신분을 생각한다면은 뭐 주고 말고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그냥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부 3부에 등장해가지고 1장 연설을 늘어놓고 무슨 연설이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베르실로프한테 옛다 이거 너 가져라. 도련님이란다. 나으리 가지시죠 하고 성상을 남겨주고서 조용히 이제 돌아가셔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에 잠시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시는데, 이 소피아가 성모 마리아의 느낌을 좀 주게끔 그렇게 썼고요. 이 마카르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몽비우 조셉, 그 나의 이제 늙은 요셉 친구 조르주 무스타키의 그 샹송 가사에 나오는 그 조셉, 요셉.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샹송인데 가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요셉이 마리아야와 정혼한 그 요셉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마카르가 그 요셉의 이제 느낌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예브나 베르실로바. 요거 이제 첫 번째 딸, 그 전처 소생의 딸이고, 얘가 지금 그 공작하고 혼담이 오가고 있어요. 이때 공작은 누구냐면 세르게이 소콜스키인데, 세르게이 소콜스키 공작이 2명 나옵니다. 한 명은 노 소콜스키고요. 다른 한 명은 젊은 소콜스키예요. 얘는 젊은 소콜스키 이제 공작하고 이렇게 혼담이 가고 있는데, 이 세르게이 소콜스키는 되게 이상하니까 얘하고는 혼담이 있는데 아까 그 또 리지아와의 관계에서 또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아르까지의 여동생한테도 또 임신을 시키거든요.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그 리자한테도 또 임신. 그러니까는 한 여자랑은 혼담이 오가고 한 여자한테는 임신을 시켜서 자살을 하는데 일조하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임신시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종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실이고, 이게 지금 명색이 지금 공작이네 뭐네 막 이렇게 귀족이네 뭐네 나오는데,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은 그렇게 다 귀족들이라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치정 관계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들 이름을 못 찾았나 봐요. 이렇게 물음표 베르실로프 해놨는데 아들이고요. 베르실로프 전처 소생의 아들이고 시종 무관이고, 베르실로프의 부탁으로 아르까지에게 무례한 방식으로 차비를 전해준 바 있음 하고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그 차비를 이제 이 아들이 전해줬다. 아무튼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따찌아나 파블로브나 뿌르투코바라는 이제
여자는 베르실로프 집안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오지랖 넓은 아줌마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아르까지를 자주 야단치지만 어릴 때부터 친엄마처럼 돌봐줬다. 젊은 시절에는 베르실로프를 사랑했던 것 같다. 소피아와는 막역한 사이다. 즉 아르까지 엄마하고는 좀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해놨고, 니콜라이 세면노비치 아저씨는 또시아르 기숙사 생활 이후 아르까지가 이제 이 아저씨 집에 살게 됐는데, 아이를 잘 키워줬고, 이제 나중에는 아르까지가 이 수기를, 다 쓴 수기를 이제 이렇게 전해주죠. 그거를 이제 읽어주면서 코멘트를 해주는 첫 번째 독자이자 인생의 조언자. 사실 이 사람이 더 아버지에 가까운데 그런 느낌을 주고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이 미콜라이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까지에게 그 문제의 편지 얘기는 앞서도 했었는데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편지를 전해준 이제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엠스카 이스토리아, 엠스에서 있었던 이제 저 아까 그 리지아가 임신했고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뚜샤르 기숙학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숙사 사감이에요. 사감인데 사생아인 아르까지를 무시하고 못살게 군 나쁜 아저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람베르트는 아르까지의 선배인데 3살 많은데 자기 나이 많다고 기숙사 시절부터 아르까지를 개취급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학폭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얘네들이 사실 학폭에 휘둘리기에도 나이가 좀 많은 애들, 그러니까 만 나이로 지금 19, 20 이 정도면 이거는 성인 나이인데 초등, 중등, 고등도 아니고 좀 심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19세기면은 애들이 더 빨리 자라는데 지금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해야 될 나이에 이런 짓이나 이제 하고 있고. 자,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아르까지가 람베르트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람베르트는 그 문제의 편지의 존재를 알고서 아르까지를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그 이제 편지를 빼앗게 되죠.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꺼냈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끼로 해서 아흐마코바한테 돈을 이제 뜯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폰시느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딱 프랑스어인데, 람베르트 애인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 프랑스 여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